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이 끝나자마자 오늘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총기법 위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배심원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인데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는 법정에서 재판받는 헌터 바이든을 지원하고 아버지인 대통령은 아들을 후원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은 선거철 정치 무기로 사용하는 케이스입니다. 공화당이 지금처럼 단결된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범죄자가 된 뒤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 심지어 트럼프와는 얼굴도 안 볼 것 같았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뒤에 바짝 섰습니다. 멕시코는 멕시코 역사상 최초의 시뇨라 프레지덴타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압승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당선자는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고 집권당인 모레나당도 슈퍼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취임 이후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안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지난 금요일 이스라엘 평화 계획이라는 공개 연설로 네타냐후를 압박한 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휴전 협정을 저울질 중입니다. 세계 여론이나 이스라엘 국민은 받쳐주는데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들이 휴전 협정에 반대합니다. 뉴욕 증시에서 오늘 많은 주식이 기술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래 중단이 됐습니다. 이 시간 동안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은 99% 내려간 시가 공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유죄 판결 이후 크게 내려갔던 트럼프 주식은 조금 회복세입니다. 시몬 바일즈가 미국 체조 챔피언십에서 9번째 우승함으로써 미국 체조 역사상 최다 챔피언 타이틀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것도 도쿄 올림픽에서 도저히 무게감을 이기지 못해서 중간에 그만뒀었던 시몬 바일즈가 이 같은 27살입니다. 체조에서 챔피언이 되자 세계가 주목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 그 헌터 바이든 그 유일한 아들이죠. 살아있는 그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돌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아이들이 되겠죠. 54살의 아들이지만 지금 그 총기법 위반 3개 케이스 연방 케이스입니다. 델라웨어 법정에서 지금 배심원 선정 작업이 시작됐는데 아무래도 뭐 내일까지는 배심원 선정이 이어질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떠한 그 판결이 나와서 또 형량이라든가 벌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와 상관없이 이건 선거철에 바이든 대통령 망신주기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며칠 전에 바로 공화당에서 주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 망신주기 케이스였었다 하는 포르노 배우와의 그 입막음 돈 재판을 끝내고 나서 며칠 만에 이런 일이 됐습니다. 공화당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그 판결 이후에 아무리 뭐 예를 들어 기소라든가 판결 과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이 많다 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지금 산만하게 이슈를 여기저기로 분산시키고 싶어 하죠. 공화당은. 그런 것이 또 마침 이때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아들이 인기 없는 대통령의 올드한 그런 대통령의 아들이 이 같은 문제로 재판을 받는 게 캠페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굉장히 미국 전 국민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될 거고요.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에서 이렇게 주도를 해서 하원에서 뭐 아들의 또 다른 문제 등으로 뭐 우크라이나에서 오일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 등등의 문제로 아들은 물론 아버지까지 탄핵시키려고 하면서 이거 분명히 탄핵이다 하던 때가 엊그제였는데 지금 그 소리 쏙 들어갔잖아요.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은 증거 기반인데 증거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그렇게 흐지부지 됐고 이제는
54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문제, 어떻게 총기를 불법으로 갖게 됐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54살의 아들과 뭐 81살의 아버지가 같이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함께 가던데, 바이든 대통령의 특징은 아들이 가장 치욕적일 때 그 아들 곁을 떠난다거나 다른 이슈로 묻어버리려고 한다던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들 곁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성명도 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재판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아빠로서 아들에 대한 그런 그 무한한 사랑, 또 아들에 대한 확신, 그의 강인함을 존경한다라는 성명이거든요. 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남녀 관계 등등 너무 많은 문제, 그 문제를 아버지는 역경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헤쳐나가는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은 부분적으로 영감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겪었고 앞으로도 함께 계속 할 것이고, 이렇게 이제 아들을 지원하는 것을 오늘 표현을 했고요. 이 아들이 이제 72년도였었죠. 교통사고가 나서 그때 굉장히 젊었던 사람인데, 바이든이요, 조 바이든이 아내와 또 딸이 숨졌고 그 교통사고로 살아서 생존한 보 바이든이라는 큰아들과 헌터 바이든 작은 아들, 어린 아이였어요. 큰아들이 당시에 2살이었던가요? 헌터 바이든이 2살이었던가요? 하고 이 아들들도 병원에 입원했어야지 됐고, 그리고 그 아들을 키운 사람이 지금의 질 바이든입니다. 그때부터 바로 결혼을 해서 키웠고, 그리고 이제 질 바이든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는 딸이 한 사람 있죠. 그 딸이 애슐리든가요? 오늘 애슐리도 법정에 갔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도 법정에 직접 가서, 대통령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갔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얼마 오래 같이 살지 못한 첫 번째 그 와이프를 떠나보내고, 그리고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또 다른 아들도, 보 바이든도 뇌종양으로 2015년도에 숨지고, 마지막 그 첫 번째 가족과의 이제 마지막 끈이기도 한 이런 그 헌터 바이든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잘 편안하게 살면 아버지 마음이 좀 덜 아프겠죠. 그런 것을 역경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그 유일한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과 이렇게 많은 뭐 다정한 이런 것들을 어제 나눴고요. 더군다나 5월 30일이 그 첫 번째 아들이 숨진 날입니다. 2015년도에 해서 가족들이 어차피 다 지금 델라웨어의 윌밍턴에 있었거든요. 함께 주말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을 키워준 엄마, 낳아준 엄마는 엄마 얼굴도 잘 생각나지 않았을 그런 때에 교통사고로 숨졌고, 그 자동차 안에서 본인은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을 키워준 엄마 질 바이든이 법정에 나가는데, 오늘 질 바이든 여사 생일이에요. 그리고 질 바이든과 아버지 조 바이든이 그 낳은 딸 여동생도 함께 그 법정에 오빠 지원하려고 이제 법정에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질 바이든 여사에게도 아들에게 성명을 발표하고 조금 시차를 두고 그 공개적인 그 생일 축하를 했네요. 생일을 법정에서, 아들 법정에서 맞게 되는데, 정말 그 love of my life,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the life of my life, my love, 내 사랑의 인생, 뭐 오늘 생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rock of our family, 우리 가족의 반석, 주춧돌, 이 와이프니까 생일을 정말 축하한다, 이런 그 카드도 보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3가지의 혐의인데요. 이 3가지 연방 혐의가 2018년도 10월 달에 델라웨어 그 총기 샵에서 헌터 바이든이 총을 샀는데, 그때 뭐 콜트 코브라 스페셜 리볼버라고 하는데 총을 사서 딱 10하루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을 살 때에 뭐 기록하는 문서에 그 당시에 마약을 했는데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한 것 2가지 혐의. 이거는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한 개당 10년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물론 그렇게 뭐 징역형 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 이런 것으로 기소되지도 않지만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기소된 거죠. 그리고 3번째는 그 총을 갖고 있었던 것, 기록을 거짓으로 하고 갖고 있었던 것, 10하루 갖고 있다가 그 당시에 이 헌터 바이든이
형하고 굉장히 친했었어요. 숨진 형하고. 형이 숨지고 나서 형수와 가까워지게 됐죠. 그래서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그 형수가 그 당시에 이 헌터 바이든이 너무나 그 마약에 취해 있고 그 총으로 자살을 할 수도 있다 하는 두려움에 떨다가 델라웨어의 어떤 그로서리 마켓에 쓰레기통에다가 가져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그 이전에 이제 다 그 뭐 합의 같은 것을 했는데 이게 또 갑자기 공화당이 들고 일어났고, 그리고 바이든의 법무장관인 이 메리 갈란드 법무장관도 그럼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라라고 허용을 해서 또 특별검사, 원래 이 헌터 바이든과 다 서로 합의를 한 검사입니다. 그 검사가 다시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 케이스입니다. 합쳐서 10년, 10년, 5년, 2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로 뭐 어디 병원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심장병이 있는데 없다고 적었다, 이런 걸 다 찾아서 기소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뭐 이 일로 감옥에 갈 일은 없다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이제 그 대통령의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거고, 이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또 헌터 바이든의 새로운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죠. 당시에 본인은 이미 2021년도에 책에서 Beautiful Things라는 책에서 다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내가 15분마다 한 번씩 담배도 피우고 약도 하고 오로지 약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약을 살 수 있는가, 그것만 연구했었다라고 본인이 이미 고백을 했었던, 그런 것 이외에 더 나올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형의 와이프와 함께 살았었기 때문에 형이 숨진 뒤에 그 사람도 증인으로 나오고 또 첫 번째 부인 뭐도 증인으로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망신살이 뻗칠 수도 있는 일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로서 아들 곁에 있고 아들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재판도 남아있죠. 캘리포니아주에서 세금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안 내고 회피하고 있었다. 지금은 다 물었습니다. 그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제 역시 연방 케이스죠.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재판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엄청 바쁘네요. 멕시코 대통령 당선자에게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 당연히 그 역사적인 그 승리에서 축하하고, 멕시코는 미국의 바로 남쪽에 국경을 붙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경제적인 것, 이민 이슈로 너무 중요하죠. 올해가 2024년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선거가 많은,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런 해였습니다.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선거를 치르는, 미국도 11월 달에 있죠. 그리고 멕시코가 치렀죠. 인도도 이제 선거 끝나서 내일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 전에 대만 총통 선거도 있었고, 7월 4일에는 영국이 리시 수낙이 내년 1월에 치러질 것 정치 도박을 한 거죠. 당겨서 치르고, 이렇게 인도네시아도 사우스 아프리카도 넬슨 만델라 당이 결국은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많은 선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멕시코 선거는 중요합니다. 일단 멕시코라는 나라가요,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멕시코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 대강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짐작을 합니다만은 제너럴한 그런 생각이, 그 땅으로는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로도 인구가 2억 3천만 명이에요. 1억 3천만 명 아닌가요? 이건 제가 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2억이라고 써놨어요. 1억 3천만 명 같은데요. 인구 규모로는 10번째입니다. 스페니쉬 쓰고요. 그리고 경제 규모로는 GDP로 15위입니다. 멕시코가. 경제 규모로는 한국과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은 한국이 12위일 때 멕시코가 15위입니다. 미국은 50개 주지만 멕시코는 31개 주. 그리고 이제 멕시코 수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나라의 선거가 다 다이나믹하지만 멕시코는 지금 세계가 다 중국과의 긴장감 때문에 공급망을 중국에서부터, 미국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에서 멕시코로 옮기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하죠. 그리고 또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스몰 비즈니스건 아니면 큰 비즈니스건 직장에서 그 멕시칸 아메리칸 동료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그리고 집권당 모레노당도 승리를 했습니다. 최초의 멕시코 대통령이다. 멕시코 뭐 건국 200년 만에 뭐 처음인데 이게 멕시코에서만 그럽니까? 미국에서도 여자 대통령 안 나왔어요. 미국 바로 위에 캐나다에도 그 멕시코, 미국,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 맺고 멕시코가 요즘 경제가 좀 나아졌다고 하던데 부분적으로 특히 저소득층이 그런 세 개 나라 중에서 멕시코가 제일 먼저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킨 겁니다. 61살이고요. 뭐 과학자, 기후과학자였고 또 교수이기도 했고 UC 버클리에서도 그 멕시코의 여러 가지 기후에 대해서 연구도 했고 그런가 하면 본인은 잘 얘기하려고 하지 않지만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조부모가 리투아니아에서부터 뭐 벨기에인가요? 거길 통해서 멕시코로 이민을 간 거죠. 나치의 학대를 피해서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멕시코에서 최초의 여성, 최초의 유대계 대통령인 거죠. 그래서 지금 멕시코에서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내가 전에는 여성들이요. 투표권도 없었는데 87살의 어떤 분이 BBC 방송과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투표권도 없었는데 투표권이 생겨서 그때도 참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투표권이 생기고 나서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투표를 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나도 이 여성 2명의 여성 후보와 1명의 약간 중도적인 남자 후보 3파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여자 대통령 되시오하고 투표를 했다. 그게 이제 클라우디아 그 쉐인바움 대통령 당선자다 하는 그 얘긴데요. UC 버클리의 연구소에서 멕시코 에너지 소비 패턴을 연구를 했군요. 기후라기보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딱 큰 자리에 가려면 멕시코 시장을 합니다. 오브라도로. 이 현 당선자의 후원자였고 지금 현재까지 대통령인 오브라도로도 멕시코 시장을 했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로의 말하자면 그 오브라도로가 그런 그 여성이고요. 멕시코 시장은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했고 오브라도르가 멕시코의 시장일 때는 그 주에 멕시코는 시지만 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주의 환경부의 장관을 시켰었습니다. 지금 득표율 보면 한 58%에서 61% 오브라도르의 지지율 그대로 가져갔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였던 여성 소치틸 그 멜베스 전 상원의원이었고 비즈니스 워먼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중도적인 남성이 나머지를 나눠 가진 겁니다. 저는요 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한 얘기가 모두를 위한 국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임자 그 로페즈 현 대통령 오브라도르의 레가시는 그의 인기 있는 정책은 이어집니다. 인기 있는 정책은 이어가지만 그 밖의 것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왜냐하면 오브라도르가 멕시코가 6년 한 번 임기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못한 거거든요. 지금 저소득층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신문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는 경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브라도르를 싫어했죠. 퍼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국민들은 이 오브라도르를 좋아해서 한 60%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의 인기 있는 정책은 이어간다. 그래서 뒤에서 오브라도르가 조정을 할 것인가. 이걸 그 대통령, 신임 대통령 그 당선자는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이제 여기에 멕시코가 많이 달려있고 미국의 정책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멕시코가 평화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선거 치르는 동안 오늘 뉴욕타임즈는 36명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매체에서는 37명. 적어도 아무튼 30명 이상이 본인들이 다 전국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정치인을 만들려고 살해를 했어요. 멕시코가 아무튼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임기는 10월 1일에 시작합니다. 임기 시작하고 한 달 며칠 있으면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국경 정책을 서로 의논을 하게 되겠죠. 좌파 모레노당이 완전히 극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상하원을 다 장악을 했거든요. 쉐인바움 당선자 아젠다를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멕시코 카르텔하며 그 범죄하며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 지금 헤쳐나갈까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고요. 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금 뭐
AMLO 이름이 하도 길어서 AMLO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죠. 인기가 있는 넘버 원은 경제입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쳐다보고 있는 걸 겁니다. 결국은 이제 선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헌터 바이든의 재판이다, 트럼프의 판결이다 이런 것보다도 어찌 보면 경제가 우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6년 동안 대통령하면서 6년 사이에 최저임금을 2배를 올렸으니까 최저임금을 받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였겠습니까? 빈곤율도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퍼주기라고 이코노미스트가 너무 싫어하잖아요. 노동법을 개혁해서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기 쉽게 했고 은퇴연금은 확장했고 또 그 유급 휴가는 늘렸고 기간 산업 같은 거 많이 해서 투어 그 트레인 라인 유카탄에도 만들었고 지난 6년 동안 생활이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73%입니다. 대신에 막 엘리트들은 비난을 했고요. 특히 이제 경제가 좋았던 것은 보통 이제 프렌드 쇼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프렌드 쇼링 해서 우방국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거. 이게 이제 미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난해에 중국에서 사들인 물건보다 멕시코에서 사들인 물건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멕시코 사람들이 해외에서 막 돈을 벌어서 멕시코로 보내잖아요. 그런 돈이 들어간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데 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굉장히 이슈는 좌파였는데요. 행동은 우파였습니다. 그 행동은 트럼프와 비슷했고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과 비슷했고 아니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보도하면 언론에게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서민적으로 막 그 대통령이 대중교통을 막 타면서 사람들과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거. 근데 이제 가장 최악은 그 군인을 공공안전에 등장을 시킨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엘리트를 강하게 비난하는 것, 그것도 말하는 스타일도 보통 사람들 서민 스타일로 말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마음에 안 들면 사법부도 썩었다고 얘기를 하고 일부 판사가 뭐 나라를 망치는 보수 음모의 일부다. 지금은 미국에서 진보 음모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측에서 이슈는 트럼프와 반대지만 스타일은 트럼프와 똑같습니다. 완전히 저널리스트들을 깔아뭉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의 후원을 받아서 당선된 쉐인바움 당선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좀 관료적으로 접근을 하겠죠. 오브라도르처럼 하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멕시코 시장이었을 때 범죄율을 굉장히 줄였답니다. 그게 이제 경찰 훈련하는 방식도 바꾸고 또 경찰 봉급은 많이 늘리고 이런 것이 미국이 지금 경찰에 대해서 다 나쁘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경찰력이 잘 이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도시를 모델로 삼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0월 달에 대통령으로 이 쉐인바움 당선자가 취임을 하고 나면은 미국과 국경 이슈부터 할 텐데 이건 아마 오브라도르도 바이든과 협조를 했으니까 협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이제 뭐 범죄 퇴치 이런 것과 함께 예산 적자죠. 너무 많이 이제 말하자면 이코노미스트 같은데 표현으로 퍼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산 적자가 이제 늘어난 상태에서 이 대권을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리고도 오브라도르가 만약에 재선할 수만 있으면 재선이 됐을 텐데 뒤에서 너 내가 대통령 만들었지 하고 얼마나 힘을 가할지 아니면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내버려 둘지 이제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충돌하는 게 벌써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국과는 그 밖에도 이제 국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약, 펜타닐 이런 문제 있고 멕시코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 지금 현 당선자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더하게 이건 완전히 그 멕시코에서 만들어지는 중국산 자동차에게는 관세를 100% 이제 물게 하겠다. 그리고 멕시코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미국의 특수부대를 그곳에 보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의 대통령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는 공급망 중국과의 문제 때문에 멕시코의 최초의 여성 유대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굉장히 주목을 받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 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쉽게 자라는 융자 나라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미국 주요 뉴스 탑 1면을 조금 리뷰를 해드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두 가지 이슈를 따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화당이신 분들은 많이 좀 한번 봐두실 만하다 생각이 되는데, 공화당이 어떻게, 보통 민주당이 단결을 많이 하잖아요. 공화당이 어떻게 단결을 하게 됐는가, 그 과정이 재밌더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라라 트럼프라는 얘기를 앞으로 많이 들으실 텐데요. Somewhere my love. 닥터 지바고의 라라가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를 트럼프의 며느리에서 이제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으로서, 같이 공동의장 된 사람이 훨씬 그곳에서의 뿌리가 깊은데 전부 라라 트럼프를 언급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48시간 동안 소액 이 기부자들이 7천만 달러를 보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역시 이런 것들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의 모든 그 주요 신문도 크게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이슈입니다.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이후 바이든 대통령 아들의 재판은 아주 조금 뭐 나오거나 말거나 일면에 이렇게 되고요. 그렇거든요. USA 투데이를 보더라도 우선 위에 더 중요하게 네타냐후를 얘기를 했네요. 네타냐후의 보좌진이 이스라엘이 가자 플랜을 받아들인다. 이 가자 플랜이라는 게 금요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딱 그 카메라를 보고 연설을 한 거거든요. 이거 뭐 하마스가 받아들이면 이스라엘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도 실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보자면 지금 아예 조금 짚고 가죠. 그리고 다른 매체들도 다 비슷한 내용이었으니까요. 깜짝 연설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6주일 동안 전투를 중지하고 그 사이에 이제 포로와 인질을 교환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가자 지구에 많은 그 도움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었죠. 중동이나 국제적으로 모두 지지를 했습니다. 이런 그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있고 나서 토요일에는 이스라엘에서요, 엄청나게 뭐 1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타냐후에게 압박했습니다. 이 바이든의 플랜 받아들여라. 하마스가 먼저 긍정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네타냐후도 받아들인다 하는 건데, 그런데 네타냐후가 힘이 약해서 연합 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내각에서 장관 2명은 이거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연정은 끝내. 정부는 무너지고 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야당 지도자는 이게 그 휴전협정이 통과되도록 어떤 그 안전망을, 그 세이프티 넷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네타냐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네타냐후가 시간을 끌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그 바이든 대통령 미국이 달래고 얼르고 또 뭐라고도 해보고 했는데도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를 치르려면, 그리고 원래의 뭐 이스라엘에 대한 본인의 철학도 있을 테고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 해서 네타냐후에게 그동안 계속 해왔던 얘기를 공개적으로 백악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게 USA 투데이의 보도고요. 그리고 USA 투데이는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아랫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은 그야말로 미국 역사의 어떤 그 랜드마크다. 완전히 그 획기적인 사건이다.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관련 뉴스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조금 늦긴 하네요. 사진 보니까 멕시코에서 그 멕시코의 분들이 많이 쓰고 다니는 스카프와 또 무슨 모자 이런 것을 쓰신 분들이 한 표 행사하는 사진이 있는데, 역시 월스트리트저널답게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아니면 그냥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펙이 올해 이제 그 선거가 좀 가까우면 가까워 올수록 오일 생산량을 줄인다. 그럼 트럼프에게 좋고 바이든에게 나쁘다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탑으로 돼 있고,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럼프와 공화당이 사법 시스템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다. 유죄 판결을 했다고 해서 판사는 악마다. 뭐 검사도 그렇다. 뭐 이런 그런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뉴욕타임스 오늘 그 일면을 보면은 대통령이 중범죄인이면 누가 그를 스탑할까? 여러분, 윤한기의 노래가 아니라 누가 그를 스탑할까? 여러분 맞네요. 결국은 11월 달에 유권자가 선거에서 스탑을 하던 계속 가라고 하던 유권자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은 참 왕을 싫어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에서는 왕입니다. 체크되지 않은 힘을 체크하지 않는 왕.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이제 두 가지 기사를 실었는데 맨 위에와 그 아래 실었는데 한때 뉴욕이 만들어낸 크리에이처 그 창조물 뉴욕에서 이제 뉴욕이라는 한참 도시가 크고 할 때 부동산으로 해서 커서 만들어냈던 그 창조물을 뉴욕이 버렸다. 뉴욕에서 지금 재판이 있었잖아요. 뉴욕의 배심원들 12명에 의해서 미국 국민이지만 또 작게는 뉴욕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그야말로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로 바이든의 그 계획 이걸 이제 그 탑으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 포스트가 요즘에 아주 그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CEO가 이걸 테이크오버하고 그 사람이 하나도 그 언론에 지식도 없고 관심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는 게 별로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발행인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습니다. 돈은 많아서 처음에는 좀 넉넉했죠. 그러다가 자꾸만 뭐 이 사람도 바꾸고 저 사람도 바꾸고 축소하고 게다 대고 인공지능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고 하니까 워싱턴 포스트는 얼마 전에 인공지능을 이 편집실에 엄청나게 들여온다 하는 발표도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그 편집인이 또 이제 내려갔다 뭐 이런 내용들도 싣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각 그 주요 신문은 지역마다 전부 그 지역의 그림에 맞는 그런 것을 일면에서 그것도 탑뉴스에서 강조를 합니다.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그쪽 지역에 아마 물 문제가 있는가 보죠. 그 물 문제를 물이 부족하는 그 문제를 굉장히 그 중요하게 그 다루고 있고 그리고 휴스턴 크로니클은 공항이 휴스턴 뭐 공항 있잖아요. 공항에 어떤 그 다이닝 컨트랙트 뭔가 이제 뭐 식당 그 계약 같은 것 이런 게 있는가 보죠. 그런 것을 크게 그 다룬 그런 내용이 오늘 탑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인데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한 가지 이슈는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건데 공화당이 이처럼 단결된 적이 없다. 오늘 이제 그 많은 그 매체들이 전부 각각 다른 시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 이후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023년도 론 디센티스부터 상기시킵니다. 그 당시에 론 디센티스가 인기가 좀 있었을 때예요. 언론 매체에서 특히 이제 공화당 성향의 매체에서 글을 띄워줄 때죠. 그때 2월 달에 기소했으니까 아무튼 기소되기 직전에 론 디센티스가 한 얘기가 아니 도대체 불륜 의혹을 감추려고 포르노 배우에게 돈을 주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요? 저는요 트럼프가 만드는 그 같은 드라마틱한 이런 드라마 같은 건 안 만들고 드라마 없이 트럼프와 비슷한 정책으로 좋은 대통령이 될 사람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고 난 뒤에 론 디센티스가 한 얘기는 그때는 본인이 트럼프보다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때고 지금은 다시 트럼프가 엄청 우뚝 솟은 때입니다. 트럼프를 지지를 했고 예비선거에서 이제 물러난 뒤에 지지를 했지만 고무도장이나 찍는 법원이 정치 아젠다에 따른 판결을 내렸다. 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 피해자다. 이게 론 디센티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뉴욕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다 기소하면 플로리다주도 그렇고 워싱턴도 그렇고 특별검사가 워싱턴과 플로리다에서 기소했잖아요. 기밀 서류와 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의사당 폭동 사건 그리고 조지아는 조지아주 내부의 기소이고 그럴 때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점점 올라가더니 지금 다 이렇게 대선 후보까지 확정이 거의 돼버린 거죠. 기소한 뒤에 특히 뉴욕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공화당이 뭉치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그래서 공화당의 어떤 사람이 누구죠? 그 공화당의 상원의 미치 매코넬 그 원내 대표의 전에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그 엘렌 브래그가 올해의 공화당에서 주는 상을 받아야지 된대요. 엘렌 브래그가 트럼프를 뉴욕에서 기소한 검사입니다. 트럼프를 기소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이 돼서 기소한, 공화당에 상 줘야 된다고, 공화당을 뭉치게 했다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도 미국이 파시스트 국가다,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다니, 전직 대통령에게 입막음, 개그 오더를 내리다니 말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코노미스트는 비굴하다고 표현을 하더군요. 트럼프 옆으로 촥, 전에는 트럼프를 경멸하던 사람이 비굴하게 뭐 오하이오주의 뭐 벤스 같은 상원 의원이라든가, 또 이제 마이크 존슨 같은, 마이크 존슨은 트럼프를 비난한 적은 없어요. 하원 의장, 뭐 심지어는 수백만 명의 나치군과 일본의 제국 군인들도 미국을 무너뜨릴 수 없었는데 뉴욕의 한 쓰레기 같은 판사가 방금 미국을 무너뜨렸다. 공화당의 어떤 정치인이 한 얘기. 또 마르크스주의의 광대라고, 또 공화당에서 미국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주의 법무장관, 그것도 모자라서 켄 팩스턴이죠. 노골적인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나는 다 동원한다. 텍사스의 검찰총장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이 기소를 한 검사와 판사, 후앙 멀천 판사를 어떤 조사를 해야지 된다.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은 미치 매코넬이죠. 이런 혐의는 결코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됐어도 안 되고 항소에서는 반드시 이게 무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수잔 콜린스 같은 온건한 사람도 이건 너무 정치적이다라고 비난을 했고, 이게 가장 놀라울 만하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완전히 트럼프와 사이가 틀어졌지만 이 판결에 대해서는 난 분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니키 헤일리,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밋 럼니, 존 볼튼, 그리고 이 중요하네요. 지금 메릴랜드에서 상원 선거에 나간 한국의 사위라는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의 주지사는 정말 이 당파심, 이 정도의 당파심은 참 나쁜 거다라고 모호하게 비판을 하고, 미국 사람들은 이거 배심원 판결이다. 배심원이 변호인 측도 검사 측에서도 다 이 배심원 괜찮아요 라고 서로 약속을 한 배심원이고, 배심원 가운데는 나는 모든 뉴스를 다 트럼프의 그 소셜미디어, 그 트루스 소셜에서만 봐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다. 이건 국민이 판결을 내린 거다.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판결을 존중해야지 된다. 레리 호건이. 그랬더니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에 수석 보좌관이 하는 얘기가, 이제 선거 운동 끝났네. 저 사람 상원 의원 못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파심에서 좀 떨어진 사람들은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고요. 공화당 그 유권자들은 이번 유죄 판결로 트럼프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난 좀 약해졌어 하는 사람 10%, 무당파 가운데선 21%, 나머지 사람들은 10%보다 많은 공화당 사람들은 뭐 30몇 %였어요. 37%인가요? 트럼프를 더 많이 지지해. 하지만 표는 하나뿐이라는 것, 표는 두 개가 아니라는 것, 10%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 맨 앞에 말씀드린 라라 트럼프가 얘기한 7천만 달러, 돈이 모든 것을 살 수는 없지만 이 경우는요, 소액 기부자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온라인 사이트 등등에 기부를 하는 거니까 이 소액 기부자들은요, 열의가 있을 때 돈을, 그걸 어디 들어가서 등록을 하고 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열의는, 소액 기부자의 열의는 투표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미적지근했는데 그렇다. 이거는 이제 그 점에서 돈의 기부가 많았다는 것은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뭐 지지율 차이가 1.5%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무당파의 27%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7%가 트럼프에게 전보다 덜 투표하겠어. 그러나 이것도 아직 뭐 5개월 이상 남은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정말 그 멕시코처럼 경제가 또 최고가 될지, 이민이 될지, 또 무슨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일단 중단을 할까요?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입니다. 네, 지금 뉴욕 증시를 조금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다우는 지금 뭐 내려가고 있고 나스닥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스닥도 내려가는군요. 이게 그 종목에 따라서 다르니까 S&P 500에도 오늘 3대 지수가 전부 내려가고 있는데 아침에 증시에서 뭐 8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처음에는 뭐 한 10여 개 주식이다 하더니 나중에는 그 숫자를 아직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블룸버그도 보도를 하던데 기술적인 문제로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거래가 중단된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버크셔 히터웨이 같은 그 최고의 A 우량 지수잖아요. 원래 금요일에 그 끝날 때 그 주당 버크셔 히터웨이 그 주가 한 개가 미국의 평균 주택값보다도 몇십만 달러 비싸네요. 62만 7,400달러였는데 갑자기 이게 185달러 10센트에 거래도 됐답니다. 당연히 이거는 뭐 다시 고치겠죠. 그러면 99.97%가 내려간 가격인 거예요. 이게 다 그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는 거고요. 또 거래를 못했었던 아마 여러분들 내가 딱 그 장 시작할 때 했어야지 되는데 그럴 한국 분들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폴레 주식이 그랬다고 하거든요. 치폴레 멕시칸 그릴 주식이 지금까지 그 파악된 바로는 이제 뭐 막 장이 너무너무 널뛰기 할 때 상한선 뭐 하한선 이런 한도 거래하는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그쪽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는데 이게 이 월스트리트도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 지난주도 S&P 500에도 좀 뭐 가격이 좀 이상하게 이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오늘 아무튼 이상하게 좀 그랬다 하는 거고 그리고 가격 변동이 있었던 건 수백 개가 아주 극심한 가격 변동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괜찮다고 하는데 그리고 헤드라인 전해드릴 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금요일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트루스 소셜 그 회사 주식 상장한 지 이제 몇 개월 됐잖아요. 그런데 금요일에 목요일에 이게 편결이 났기 때문에 5.3%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좀 괜찮았어요. 괜찮다가 지금 보니까 1% 정도 0.49센트 49센트 49센트가 아니라 49센트가 떨어져서 현재 가격이 48달러 60센트에 거래가 됩니다. 처음에 뭐 이거 한 79달러 첫날 그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첫날 사셨던 분이라면 한 60달러 정도는 주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트럼프 주식은 지금 그 정도 내려갔다. 그러나 뭐 워낙에 이 가격이 큰 가격이 아니니까 뭐 그냥 아직까지는 뭐 견딜만 하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에 이제 뉴욕의 증권거래소가 일시적으로 뭔가 주식을 살 수도 없었고 팔 수도 없었고 했었던 모든 게 다 그런 게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좀 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지금 보니까 악시오스가 보도하는 것 보니까 60개가 넘는 주식이 거래가 중단됐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치폴레, 버크셔 해서웨이 등등 또 거래도 중단됐고 가격도 막 가격이 또 이상해지니까 거래를 또 중단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도 기술적인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또 뭐 예를 들어서 한때 막 소액 주주자들이 엄청 그것을 밀어서 좀 잘 되고 했었던 뭐 게임스탑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은 뭔가 중단되기 전에
70% 이상 막 상승을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한선 뭐 이런 데서 뭐 기술적인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치폴레 주식도 그 거래가 중단되기 전에는 굉장히 그 올라가고 있었다고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 중이랍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스포츠 관련 뉴스를 뭐 그다지 그 전해드리지 않는데 제가 이제 전해드리는 이유는요. 52분 네, 됐습니다. 전해드리는 이유는 월요일인데 저는 듣기 좋았어요. 왜냐하면 미국 체조 챔피언십에서 9번째 우승을 해서 최다 챔피언 타이틀이랍니다. 지금까지는 7개 이상 가진 사람은 시몬 바일즈밖에 없었는데 뭐 119.750 스코어가 그렇게 돼서 2위보다 거의 6점이나 앞섰거든요. 근데 체조 선수가 27살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상상하시는 그대로의 여러 가지 그 스토리들이 그 안에 다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딱 그 챔피언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요 숙성된 아주 좋은 와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 아주 괜찮아요. 뭐 나이 27살 괜찮아요.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Better and better. 그러면서 한번 보죠. 뭐 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더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아니 국가의 타이틀을 갖는 게 이렇게 쉬워 보여서는 안 되는데 모든 이벤트에서 뭐 국가 타이틀을 갖게 하니까 그 체조에서 모든 그 이벤트 모든 개인 이벤트에서 다 이긴 거예요. 다. 그냥 완전히 모든 종목을 말하자면 이런 때는 싹쓸이 휩쓸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잖아요. 나이가 27살이나 됐는데 그리고 이제 올림픽 해잖아요. 올해가. 그 압박. 그리고 이제 워낙에 잘하는 사람이니까 시몬 바일즈에 대한 그 기대감, 어깨에 그 기대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내가 너무 이게 신경이 쓰여서 못하겠어요 하고 경기를 빠져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국가를 생각해야지 하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한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1년 지금 2024년도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일즈와 15명의 선수가 USA 그 5명 이제 그 올림픽에 나가는 그 자리를 놓고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쟁할 텐데 바일즈 티켓이야 뭐 이런 때 따놓은 당상인 거죠. 따놓은 당상이고 나머지 4명들이 하는 거겠죠. 당신의 혈관 건강. 이게 아니고요. 자,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안토니 그 파우치 앤토니 파우치 미국식대로 청문회에 나왔거든요. 공화당이 나오라고 해서 그 코비드 19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앤토니 파우치 가족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가 많이 드신 이분도 가족들이 지금까지도 이메일을 받고 협박받고 있다고 얘기하실 때는 조금 울먹울먹 하시더군요. 감정이 격해지는 거죠. 강혜신이었습니다.